인도의 유력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6월 7일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에 초대된 BTS, K-팝 그룹의 세계적인 성공을 설명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데뷔 7년차를 맞은 BTS는 그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발들인 여러 아티스트가 열망했지만 대부분이 성취하지 못했던 전 지구적 명성을 얻은 최초의 그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6월 8일 유튜브가 주최한 온라인 가상 졸업식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에 참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하지 못한 전 세계 학생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스트리밍 행사로 방탄소년단 외에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 구글 최고 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 시민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 명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BTS가 이번 행사에 초대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초대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글로벌 팬덤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K-팝의 역사와 미래, BTS가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과 팬덤 아미 등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미군이 들여온 팝송을 통해 처음 서구 음악의 세계를 접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네킹 콜이나 루이 암스트롱, 비틀즈와 같은 영미권 가수를 통해 대중적으로 팝이 널리 통용됐죠. 1990년대 들어 한국은 대전환기를 맞습니다. 현재 K-팝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원류가 형성된 시기를 90년대로 보는 것인데요.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미국과 유럽의 팝, 특히 힙합과 랩, 락과 재즈가 혼용된 한국 대중음악만의 고유한 형태와 결이 처음 나타난 시기가 1990년대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1992년 양현석과 이준호, 서태지가 트리오를 이룬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음악 시장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면서 특히 양현석은 훗날 한국 최대 팝 음악 회사로 성장하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20년 가까이 SM, JYP와 더불어 빅3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S를 총괄 기획한 방시혁은 2005년 지금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2013년 정국과 비, 지민과 슈가, 진과 RM, 제이홉으로 구성된 7인조 보이그룹 BTS를 론칭했는데요. 대중문화 전문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한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는 방시혁은 BTS라는 K-팝 세계와 시장가치 117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 게임 산업을 결합시키려는 아이디어에 몰두해 있다면서 빅히트는 단순한 음악 회사가 아니다, K-팝을 생산하는 IT 회사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빅히트는 6월 2일 게임사 그램퍼스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램퍼스는 향후 BTS가 등장하는 모바일 시뮬레이션 장르 게임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 넷마블은 빅히트의 지분 25.1%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미 BTS를 테마로 한 여러 온라인 게임을 론칭했죠. 이 같은 사실은 복수의 언론이 BTS를 발톱으로 세운 연예 공룡의 영토 확장이라는 분석을 앞다퉈 내놓는 이유입니다. 서병기 기자는 K-팝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시혁의 시도는 현재 조금씩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도 빅히트가 구축하려는 전체 시장의 일부일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방시혁의 초점은 처음부터 다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와는 달랐습니다. 매우 강렬하게 국제시장 진출을 염두에 뒀죠. 서병기 기자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BTS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시혁 또한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시장은 파이가 너무 작아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필사적으로 해외 진출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자발적인 팬덤 아미도 흥미로워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대성공은 빅히트라는 회사의 마케팅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들의 좋은 음악에 아미가 공명한 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미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7년 미국 MBC 방송 토크쇼 엘렌 드제너러스 쇼 출연이 꼽히는데요. 사실 BTS가 처음 이 쇼에 나올 때 협의된 생방송 시간은 5분 남짓이었습니다. MBC PD는 멤버들에게 영어가 가능한 멤버가 누군지를 물었고 RM이 회화가 가능하다는 답을 전달받자 그에게 질문 한두 가지를 던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애초 기획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BTS의 라이브 출연 전날 전 세계 아미들이 MBC 스튜디오 밖에서 장사진을 치기 시작한 거죠. 이 줄이 너무 길어 미국 지상파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부 아미는 텐트까지 치며 BTS를 기다렸습니다. 엘렌쇼 관계자는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그간 수많은 미국 아티스트를 초대해왔지만 이런 관객은 그들도 처음이었기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엘렌쇼는 BTS의 출연 시간을 11분에서 12분으로 늘리기에 이르렀죠. 매체가 BTS를 이른 시간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단숨에 유명하게 만든 건 아미라고 단정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보아가 일본 J-팝 시장에서 좋은 스코어를 거두자 한국 지상파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아의 성공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50대 이상 어르신들도 보아를 9시 뉴스에 나오는 여자 가수 아이라고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와 상통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에서 거의 모든 아티스트는 각자 고유한 색상과 자기만의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가수를 위해 치열하게 몰두하고 경쟁한다는 점인데요. 사병기 기자는 모든 팬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행동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움직임을 독려하지 않죠. 스스로 결심하고 판단하며 본인들이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기 가수를 10분 남짓 보기 위해 전날 밤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아미는 자발성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한국 팬덤 고유의 특성이 세계적으로 널리 전파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달팽이의 15분이었습니다.